하시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같이 보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지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를 뻗쳐나가실 수 있고요. 권태기, 매너리즘 이것도 그나마 수월하게 버텨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미님을 보면 진짜 계속 발전한 개그맨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SNL 넘어가시고 유튜브도 아마 연예인이 지금은 너무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 네. 1세대잖아요. 연예인으로는 완전 1세대고요. 왜 연예인이 유튜버를 해? 약간 그런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할 일 없어서 하는구나라는. 방송에서 안 불러주니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맞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채널 이름도 좋아서 하는 채널로 이제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려고 머리 많이 굴렸네. 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 꿈은 만화가였거든요. 근데 좋은 만화가 되려면 제가 뭐 슬램덩크나 뭐 재밌는 만화들을 이제 독파하면서 봤을 때 개그 코드가 잘 살아있어야 대박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미디를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주성치를 알아버렸네? 아. 내가 알고 있던 건 코미디언의 그런 게 아니야. 네. 코미디를 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멋지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코미디 작품을 다 봐야겠다. 한번. 나만큼 많이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거를 다 적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없을걸?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난 이 직업에 뛰어들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됐던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두 가지 팁이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롤모델을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을 설정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네. 이 사람은 그래서 뭘 하지를 찾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이 인풋.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은 그 인풋과 나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그 네. 과정에서 생긴 거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추가하자면요. 네.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내공이 쌓였지만 이제 한번도 유머 총집합부터 폭소클럽이랑 개그콘서트 3개 프로그램이 있을 때였거든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도 유머 총집합이었는데 거기를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먹혔어요. 저의 이런 독특한 어떤 코미디 감각이 생겼거든요. 이게 막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근데 개그콘서트 개그맨 분들이 와서 제가 하는 걸 보시더니 잠깐 보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개그콘서트는 짧고 굵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3초 만에 웃음이 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 시장에 원하는 수준의 나로 다듬고 깎아내고 수정을 해 나가야죠. 저 자신을. 그러면서 제가 개그를 더 짧고 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적응을 해 나갔죠. 그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맞아. 네. 딱 유튜브가 딱 그거예요. 맞아요. 매번 피드백 받잖아요. 맞아요. 댓글로도 맞아요. 받고 맞습니다. 순위로도 받고 조회수로도 받고. 맞습니다. 피드백 지옥이죠. 맞아. 내가 인풋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머릿속으로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누가 그걸 알아주고 대우를 해주고. 치심을 갖더라도 보여줘야.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얼마큼 잘하는지를 나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남들은 의외로 너 우주 최상급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너 형편없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안 했으면 인류학자 못 됐죠. 그쵸? 그럼요. 난 내가 일렀던 줄 몰랐어. 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통관이 있으신 거 아닌가? 제가 SNL 하면서 아이템을 정할 때 꼭 시사 관련 이슈를 넣어라 하나씩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격에 맞지 않게 신문을 구독해서 매일 읽었는데 덕분에 최신 소식들 접하잖아요. 신님, 대도서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없었던 시기도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오히려 시작할 때는 반응 되게 좋았고요. 중간에 한참 하고 있는데 확 떨어졌어요. 그 시기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죽지 못해 살았죠. 좋아하는 일을 해도 네. 이런 시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이런 다양한 힘든 시기와 정말 권태도 있고요. 매너리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일이 돼버리기도 지금처럼 저처럼 그렇게 하는데 싫어하는 일을 하면 오죽하겠어요? 네. 진짜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 좋아하는 일에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서도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네. 윰니버스 네. 다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네네. 것들. 그리고 그 댓글에 영상이 진짜 쫙 있더라고요. 그쵸. 그게 어떻게 다 연결되지? 네. 댓글로 그러면 얘가 이래서 이랬던 거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괜찮네? 요렇게 엮어보겠네? 이렇게 엮을 수 있겠네? 댓글 따라서 엮다 보니까 하나의 큰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네. 여기다가 내 생각 조금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나의 뭐 괜찮은 기획이 나오더라고요. 기획은 요만큼만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네. 사실 그 세계관이라는 것도 네.
맨 처음에 싫어서 하는 메이크업샵 영상을 올리고 나서 도미걸 영상을 올리는데 메이크업샵도 하다가 산전수전 겪었다 이런 내용을 넣으라는 거예요. 오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쭈쭈쭈쭈 풀려간 거죠. 저만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굴러가는 순간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기획이 확장되고. 맞아요. 저는 다 기획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수요 없는 공급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게 뭔지 가장 보는 거는 댓글이니까. 맞아요. 시리즈가 터지면 네. 그게 이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올해는 버티겠다. 전 그것도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ASMR이 되게 잘 됐었잖아요. 제 친구 타투이스트거든요. 네. 진짜 그거 보고 미쳤다고. 그 타투이스트. 전 또 미대 입시 준비했으니까 그 종이 앞뒤 구별 못하는 그거라. 너 지금 미술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앞뒤 구분도 못하냐? 아니 더 맨질맨질한 부분이 앞이지. 아주 상디테일이잖아요. 상디테일이요? 저희 PD님이 네. 미대 출신이세요. PD님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진짜요? 네, 대본도 다 써준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일단 PD님이 무용학원 입시 강사랑요, 피아노 선생님이랑 몇 가지 직업을 인맥이 많은 분이라서 해가지고 대본까지 써주셨어요. 정말 좋아하는데 PD님 좀 어떻게 더 안 될까요? 그거를 그래서 연기를 풀어내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의 그런 소소함은 방송국에서 그런 큰 자본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틈새 시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차고 앉으면 쭉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묘미인 것 같고요.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되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콘텐츠가 좀 재밌는 것 같아 하면은 거기에다가 나만의 색깔을 몇 스푼 얻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나만의 것이 또 돼가지고 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는 한가득인 것 같아요. 비단 저만의 어떤 성공 신화는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여기다 섞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잖아요. ASMR이라는 것도 있으면 나는 내 식으로 풀어내야겠다 라는 거를. 이걸 풀었을 때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네. 그런 건 있죠. 네,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 에스테틱 같은 걸 봐요. 네. 여기서 저 사람이 좀 불친절하게 굴면 조금 더 사실적일 것 같은데 왠지 네네. 너무 친절하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선점을 봤을 때 그걸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만 그런 니즈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닐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얘기도 기억이 나요. ASMR은 원래 그러니까 만족을 줘야 되는데 네. 불만족을 선사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거라고. 맞습니다.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맞아요. ASMR은 이용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친절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진짜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싫어서 하는 메이크업 같은 걸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봤다 이 사람 봤어 이런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을 좀 잘 흉내내긴 하지. 네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빌런들을 좀 흉내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려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정말 대중성을 나름대로 엄청 물을 타고 엄청 고려해서 엄청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익히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분명히 햄버거 먹고 싶다고 사왔는데 자고 있고. 햄버거 갑자기 먹고 싶었어요. 오빠가 이제 자기가 사오겠다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오빠가 너 이 새끼.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115만까지 키울 수 있었다는 거는 네네. 정말 업무의 영역이었던 게 큰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기호를 파악하려고 하고 대중들의 재미와 타협을 본 거죠. 진짜 제일 즐거운 순간이 막 고생해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은 너무 싫은데 그 영상을 딱 촬영 끝나고 이제 파일 보낼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요. 대본 붕 찢을 때 진짜 행복하고 가발 벗어 던질 때 진짜 행복하고 물론 거기에는 100% 만족은 전혀 없어요. 찝찝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연기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거 파일을 넘겨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아주 더러운 기분으로 넘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맘 놓고 밥을 시켜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도파민 천국인 게 딱 업로드 되자마자 네. 노출 클릭률이 10% 넘었어. 그리고 1등 딱 하면 이렇게 터지잖아요. 아하 너무 그거 캡처 안 하면 그거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브랜디드 컨텐츠 협업 제안 이미 이렇게 귀에 걸려요. 확정됐다고 연락 왔을 때 야, 뭐 먹고 싶어? 내가 살게. 마사지를 좀 받아볼까?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어떤 뿌린 씨가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점점 어느 순간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순간 뭐 럭셔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규모가 생겨나고 PD분의 고용 같은 것도 있고 뭐 회사 안에 계약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작은 내가 했으되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게 창대해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끌려가는 네,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공감하시죠? 네, 이게 막 굴러가니까 맞아. 맞아요. 저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같이 보이죠? 그리고 아까 근데 브랜드 컨텐츠 할 때 너무 걸려요. 행복해 보이셨는데? 그건 질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아니, 너무 돈미세처럼 나와가지고. 잔악괴예요, 잔악괴. 좋은 점도 많다는 거. 네. 그럼요.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지 즐기면서 트레이닝 할 수 있고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를 뻗쳐나가실 수 있고요. 권태기, 매너리즘 이것도 그나마 수월하게 버텨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